안녕하세요. 4주차 2교시 소아청소년 치과 진료의 이해를 발표하게 된 여주대학교 치위생과 2018-1895 박수지라고 합니다. 오늘은 소아청소년 치과학 중에 진정요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갈 수 있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것을 배울까 하는 목차를 한번 보고 가실게요. 첫 번째로는 약물을 이용한 진정요법에 대해서 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진정요법의 분류에 대해서 볼 겁니다. 세 번째로는 임상적 단계에 대해서 보고 마무리 짓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약물을 이용한 진정요법입니다. 공포심이 매우 많은 아이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지체 부자유 어린이 또는 아주 어린 아이에게서는 약물을 사용하지 않은 일반적인 행동 조절만으로 협조를 얻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공인된 짖은 약물을 사용하여 행동 조절을 함으로써 불안, 공포에서 오는 심리적 충격을 감소시키고 양질의 진료를 도모하게 되는 그런 진정요법입니다. 치과 치료를 받은 소아 환자들은 물리적 속박, 국소 마취, 수복 치료와 같은 치료 과정을 명백하게 기억하는데 이 기억이 심리적 충격으로 남아있을 경우 다음 치과 치료를 거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정 약물에 의한 불안 해소와 기억 상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미취학 아동에게 진정을 함으로써 불안과 공포를 감소시키고 정신적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36개월 미만의 어린아이와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거나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소아 환자는 공포로 인해 대화가 어렵고 행동 조절이 힘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양질의 치과 치료를 위해서는 진정요법이 요구되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진정요법의 분류에 대해서 볼 겁니다. 진정의 깊이에 따라 의식화 진정과 깊은 진정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안전한 진정을 위해서는 외래에서는 주로 의식화 진정을 시행하게 됩니다. 먼저 의식화 진정 보겠습니다. 의식화 진정은 의식의 최소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의식화 진정의 특징은 의식이 최소한으로 억제된 상태, 그리고 육체적 자극이나 지시에 대해 반응, 그리고 모든 보호 반사가 완전한 상태, 또 마지막으로는 환자 스스로 독립적이고 지속적인 기도 유지가 가능한 그런 상태가 의식화 진정입니다. 이 의식화 진정의 목적으로는 효율적인 치과 치료와 비협조적인 환자의 행동 조절과 치료 시 안전하고 편안한 상태를 제공하는 것과 향후 치과 치료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유도하는 것이 의식화 진정의 목적입니다. 이 의식화 진정에 적응증과 금기증도 있는데요. 한번 보고 가실게요. 우선 적응증으로는 행동 조절이 어려운 아동, 나이가 어려서 대화를 이해할 수 없는 아동, 그리고 장애 아동이 적응증이 되겠습니다. 금기증으로는 치과 치료에 최소 협조를 얻을 수 있는 아동, 그리고 약물학적 금기증인 아동이 되겠습니다. 의식화 진정을 시행하기 위한 필요 요건이 몇 가지 있는데요. 저는 6가지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보고 가실게요. 첫 번째로는 보호자로부터 문서화된 동의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 사용하려는 약제 투여 방법 및 특성에 대해서 완전히 숙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시 이용 가능한 응급의료 지원이 요구되게 되고
진정제 투여 방법을 수용할 수 있는 상태인가를 주의 깊게 평가해야 합니다. 진정된 환자의 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능력과 필요 장비를 갖추어야 하고, 환자 개개인의 특성, 이 특성은 전신적 상태, 경제적 능력, 광범위한 치료 수용 여부를 특성이라 하고, 이 개개인의 특성을 기준으로 위험, 효과 비율을 잘 판단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약물의 투여 경로를 한번 보실게요. 약물의 투여 경로는 경구투여, 직장투여, 비강투여, 흡입, 근육주사, 정맥주사, 점막하주사, 피하주사, 설하주사가 투여 경로가 되겠습니다. 정맥으로의 투여가 가장 효과적이긴 하지만 소아 환자에게서는 매우 부적절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린이는 주사를 무서워하는 어린이들이 많기 때문에 약물 투여 과정 자체가 치과 치료를 더 두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주사로의 약물 투여는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경구 투여입니다. 경구 투여는 소아 진정으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가장 편리하고 보편화된 방법이고, 주사기를 이용한 비경구적 투여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경구 투여가 선호되게 됩니다. 단점으로는 환자가 처방된 약물을 삼키기 거부하여 뱉을 수도 있고, 투여된 약물을 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린아이가 어느 정도의 약물을 실제로 흡수했는지 정확히 구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경구 투여제는 대상에 따라 흡수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진정의 시작과 깊이의 차이를 보입니다. 오심과 구토가 유발될 수도 있으며 진정이 상대적으로 장시간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경구 투여용 약물은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렇게 4가지가 있고요. 단옥 또는 병용 투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잠깐 여기 앞으로 넘어가세요. 앞에 보이신 사진이 포크랄이라는 약물입니다. 이 약물 특성을 잠깐 보고 가실게요. 이 약물은 진정제, 체면제, 그리고 경구 혹은 직장 내 투여가 가능한 약물입니다. 발현 시점으로는 경구 투여 시 15분에서 30분이 되겠고요. 최대 효과로는 1시간 후에 발현되게 됩니다. 발현 시간은 5시간 이상 지속되게 되고, 50에서 75mg 슬라이스 킬로그램이 추천되며 최대 1g까지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위 점막을 자극하기 때문에 오심과 구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음료수에 희석하여 투여하는 것이 매우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진정되기 전에 과도한 흥분과 구토를 예방하기 위해 과도한 흥분과 불안전 상태, 각성의 지연, 수면, 호흡 억제 등의 부작용이 있는 그런 약물이 되겠습니다. 이거 용량은 포크랄의 용량은 주로 소아의 체중을 기준으로 투여하게 됩니다. 1회 투여가 가장 안전하고, 많은 용량은 깊은 진정과 전신 마취를 유발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독성 반응 용량에서 심근세포의 억제와 부정맥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용량이 많을수록 진정의 성공률은 높으나 구토 등의 부작용 또한 같이 증가하게 됩니다. 진정 효과로는 진정이 나타날 때까지는 조용한 곳에서 부모와 함께 대기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원하는 진정 효과가 나타나면 진료실로 이송하여 진료 의자에 눕히고 환자의 원하지 않은 움직임으로 인한 손상 방지를 위해 소화를 묶는 속박 기구를 이용하게 됩니다. 치료 시기에 적절한 진정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약물의 용량과 방법의 변경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경구로 약물을 추가 투여하는 것은 피해 주셔야 합니다. 추가로 약물을 투여 시 약물 발현에 변수가 많고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퇴원의 최소 요건입니다. 어린아이가 언어 지시에 따를 수 있을 경우에 퇴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귀가하기 전까지 환자를 관찰할 수 있는 회복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요건입니다. 진정 후 물을 마시는 것은 한 모금 정도가 가능하나 안전식은 6시간 이후에 드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언급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직장 투여입니다. 비경구적 투여 방법 중 하나로 비교적 신빙성 있는 투여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장 점막을 통해 직접 전신순환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경구 투여보다 빨리 흡수되어 적용 시간이 빠르며 동통을 유발하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결장의 내용물에 따라 흡수도가 불규칙하고 배출이 느려 약효가 장시간 지속되거나 회복이 지연된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흡수 용량을 적정하기가 어렵고 결장 점막을 자극하기도 하여 소화에게는 편하지 못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증, 가려움, 수술 중 변을 보는 것이 보고되어 있다고 합니다. 진정을 조절하기 어려운 관계로 깊은 진정에는 추천되지 않습니다. 불안의 경감이나 약한 진정이 목적일 경우에 시행하게 되는데 투여 약물로는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저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비강 투여입니다. 이 비강 투여는 비점막을 통과한 약물은 중심 순환계로 바로 흡수되므로 정맥 내 투여처럼 흡수가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약물은 수용성 진정제인 미다졸렘으로 투여 방법은 소아 환자를 부모의 무릎 위에 눕혀놓고 천천히 비강 내 약물을 분무하는 방법입니다. 주사기는 주사바늘이 없는 1ml 시린지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경구 투여와 비교했을 때 협조도가 결여된 환자에게서도 특별한 어려움 없이 투여할 수 있는 방법이 비강 투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강 투여를 할 때는 양쪽 비강 내 약물을 균등하게 주입해 주셔야 합니다. 이거 보기 전에 잠깐만 아까 말씀드렸던 약물 특성을 잠깐 보고 계실게요. 작용 시간이 30분 정도로 짧고요. 옆에 보이시는 사진이 그 약물인데 이 약물은 작용 시간이 30분 정도로 짧고 기량제가 있어서 비교적 안전하다고 합니다. 3시간 이하에 반감기를 보이게 되고 반감기는 소아의 경우 0.79에서 2.83시간으로 다양하고 성인에 비해 짧습니다. 간 대사를 거치면서 빠르게 제거되고 진정의 초기 증상은 눈이 반쯤 감기는 베릴 증후군과 눈꺼풀을 깜빡거림이 상실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번에는 아산화질소 흡입 투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산화질소는 행복감 상승과 중추신경계 저하를 유도해서 기억과 집중력 및 사고력을 떨어뜨리는 가스입니다. 치과에 대한 불안이나 공포가 심한 어린이가 보다 편하게 치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이 가스는 무색의 불활성 기체로 약간 달콤한 냄새가 나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냄새가 없고 공기보다 약간 무겁습니다. 아산화질소 흡입 진정법은 저농도의 아산화질소를 30% 이하와 산소 70% 이상을 혼합한 가스가 코 흡입기를 통해 폐로 흡입되고 혈액을 통해 뇌로 가서 환자의 불안이나 공포를 조절하는 매우 안전하고 편리한 진정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산화질소는 폐를 통해 빠르게 몸 밖으로 배출되므로 안전하고 호흡계나 순환계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질소에 비해 34배 정도 혈액 내 용해도가 높아 확산성 저산소증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흡입 진정 회복기에 100% 산소를 최소 5분 이상 반드시 투여해야 합니다. 또한 아산화질소의 극한 농도 변화는 구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농도 조절 시 주의를 요하며 만성적인 접촉을 하는 치과 종사자에게서 자연유산이나 간 질환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환기시설을 잘 갖추고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아산화질소의 적응증과 금기증을 한번 보실게요. 적응증으로는 협조적이긴 하나 불안 및 공포가 심한 어린이, 심신장애 및 의학적 이상 소견을 가진 어린이, 구토 반사에 대한 조절, 그리고 금기증으로는 상기도 폐쇄 어린이, 정신질환 어린이, 폐쇄적인 폐질환,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비협조적인 어린이. 장점과 단점도 보실게요. 장점으로는 부작용이 적고 용량 조절이 용이하고 약효 발현 및 회복이 빠른 장점이 있고, 단점으로는 강한 진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환자의 협조가 부족할 경우 시행하기 어렵고 독성으로 인한 잠재적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상적 단계입니다. 먼저 치료 전 처치인데요. 이때는 환자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진정요법 대상자는 미국 마취과학회 행동분류 등급 1이나 2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스코어 1. 첫 번째로는 매우 비협조적. 전혀 협조하지 않고 치료를 거부하고 심하게 울며 저항과 적의를 표시하는 이런 경우 등을 매우 비협조적 스코어 1이라고 하고요. 약간 비협조적인 거는 치료받기 싫어하고 비협조적이지만 손을 붙잡는 정도로 치료가 가능한 이런 등의 협조를 보이는 약간 비협조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스코어 2. 그 다음에 약간 협조적인 거는 치료를 허락하긴 하나 말이 많고 질문이 많고 치과 의사의 말을 따르며 가끔 조건을 붙이는 그런 상태가 스코어 3. 치과 의사와 친하게 굴며 치료에 협조적이고 치료에 저항이 없으며 치료 수식에 관심이 많은 것이 스코어 5. 스코어 4. 매우 협조적인 상태를 말할 수 있습니다. 동의서와 기록입니다. 환자와 보호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은 후 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동의서는 환자마다 인간성을 존중해야 하며 행해져야 합니다. 기록은 환자 술자를 위해 모두 필요한 거고, 치료 중 발생한 사건들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의료행위가 적절하였다고 입증할 수 있는 그런 물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동의서와 기록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치료 전 교육입니다.
치료 전 교육은 치료 중에 발생하는 구토와 기타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보호자에게 주의사항을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 전 교육이 중요하고, 치과 치료 중 처치입니다. 치과 치료 중 처치에는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신체적 속박, 환자의 감시, 치과 진정의 특수성,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진정 시 호흡 관리입니다. 진정 시 호흡 억제는 나타날 수 있으므로 항상 기도 유지 자세에서 진료를 해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 유지, 두 번째로 구강 내 분비물, 혈액 흡인, 세 번째로 산소 흡인 요법입니다. 치료 후 처치를 보겠습니다. 저 위에 거는 지웠어야 되는데 위에 남아있네요. 치료 후 처치입니다. 치료 후 처치는 회복, 퇴원, 치료 후 보호자 교육이 되겠습니다. 회복은 안정된 신체 상태를 유지하고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할 때까지의 원내 지정 회복실에서 감시하고, 퇴원은 완전히 회복된 후 귀가 조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치료 후 보호자 교육은 교통편, 활동 제한, 식사, 체온 측정 이렇게 4가지로 교육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진정요법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